안녕하세요. 목소리 다 들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북트레이닝 3주차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 책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리더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리더님들은 뭐 사업을 하시든 일을 하시든 간에 식사를 하시잖아요. 뭐 점심을 하실 때도 있고 저녁 식사를 하실 때도 있고 한 끼 식사에 얼마 정도까지 비용을 지출하실 수 있으신가요? 요즘 보통 식사 한 끼에 점심은 뭐 만 원 이쪽 저쪽이 될 것이고, 뭐 저녁 식사는 뭐 조금 더 비싸기도 할 테고, 좀 고급진 음식점이라면 뭐 2만 원, 3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는데, 음, 리더님들은 혼자서 누군가와 같이 어떤 식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혼자서 점심을 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저녁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얼마 정도 금액까지 식사 비용으로 지출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얼마까지.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은 혼자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7만 원짜리 식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금액이 비싸서가 아니라 단 한 번도 내가 한 끼 식사를 위해서 7만 원을 비용 지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에 놀랐다는 거죠. 물론 뭐 음식이 고급지기 때문에 뭐 비쌀 수는 있지만 혼자서 누군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먹는 식사 시간이 아니고 혼자서 가서 식사를 하는데 7만 원을 투자한다? 굉장히 저는 그 파트너분이 멋지고 저는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분은 이 자기의 어떤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셨던 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나한테도 7만 원 정도의 식사는 나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했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 지출을 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겠다. 그래서 그 리더님은 제 파트너이긴 하지만 정말 멋지게 성장하고 계시고 정말 그 사람이 성공하지 않는다면 성공은 정말 그 막연한 안드로메다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리더님들도 이 시간 이후에 과연 나라면, 물론 결혼하시고 가정이 있으신 분, 주부라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상하기 힘든 금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평범한 가정주부가 혼자서 밥 먹는데 7만 원을 투자한다?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그 7만 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상상, 저처럼 그런 상상 많이 못 해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자존감을 높여서 성공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울 사진이 또 나왔어요. 이제는 이 정도 개울 정도면은 뭐 그냥 쉽게들 다 건너갈 수도 있겠죠? 우리는 계속해서 저편으로, 저쪽으로 파란 풀이 나 있는 저곳으로 우리는 향해서 가야 됩니다. 물론 향해서 가는 데는 대가 지불을 마다하지 않아야 되고요. 이 개울 사진을 다음 주에도 이 개울 사진이 나올 거예요. 이 개울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사람 그림자가 보여요. 이 사람 그림자,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다음 주에 아마 문제도 낼지도 모르겠어요. 자, 당신이라는 주인공. 자, 우리는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라고들 흔히들 얘기를 해요. 뭐 입버릇처럼 얘기하기도 있고,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맘대로야. 그런 주인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주인공이 맞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때 주인공들의 특징이 있어요. 주인공들은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한 거에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어떤 추진력도 있습니다. 드라마 속이나 영화에서 볼 때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정말 주인공처럼 생각을 하고 있느냐, 생활을 하고 있느냐. 지금 리더님들의 모습, 그리고 저의 모습은 오늘 이 순간 이 전까지 수많은 선택의 결과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좀 더 나은 거, 좀 더 최선인 거, 이런 것을 선택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는 리더님들이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해왔다. 그렇게 반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의 이 모습으로 우리가 또 이런 얘기도 하죠. 과거의 5년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내 5년 후의 모습도 별반 달라질 거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렇다면 내가 어떤 그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항상 내가 선택하는 루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루틴이 지금의 나의 모습을 만들었다면 그 루틴대로 계속했을 때는 5년 후의 내 모습도 똑같다. 달라질 게 없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반문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달라진 5년 후의 내 모습을 기대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주변의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서 그냥 선택에 순응하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냐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 줌 미팅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100% 유산화를 선택을 하셨어요. 유산화 선택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유산화를 선택했다는 거는 유산화의 미래가 이미 결정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화를 선택했다는 거는 답은 정해져 있다. 바꿔 말하면 너의 결단만이 남아있다. 그 얘기랑 똑같습니다. 유산화를 선택하신 분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분명히 유산화 선택에 3년 후, 5년 후, 아니면 먼 10년 후에 어떤 결과물을 보고 또, 아, 저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유산화의 결과는 저렇게 된다면 지금 내가 선택할 것은, 지금 내가 결정할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산화를 선택하고 어차피 개울을 건너가는데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냐면 어떤 것을 선택해가지고 죽지 않아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많은 선택을 했었고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을 때도 있었고 조금 예상 밖의 결과가 있었던 선택을 하셨던 적도 있을 거예요. 죽지 않았잖아요. 죽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어떠한 실패가 와도 그 실패를 버텨내지 못할 만큼 너무 암울하거나 바닥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패가 그렇게 크나큰 나에게 큰 데미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실패할까봐 결정하지 못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이 책에서 보시면은 3만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3만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인생을 한 85년 정도라고 봤을 때 3만 1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3만, 85세 정도의 평균 연령을 봤을 때 3만 1을 삽니다. 그러면은 하루 세끼 기준으로 했을 때 9만 번의 식사를 하면은 거의 인생은 끝이다. 지금 나이가 한 40대 초반쯤 되시는 분들은 이미 15,000일을 소비하셨어요. 앞으로 15,000일 정도가 남아 있을 것이고, 이제 60쯤에 되시는 분들은 한 2만 일 정도를 소비하셨어요. 이제 만일 정도 남아 있는 거예요. 하루 세끼 식사로 기준으로 해서 한 3만 번 정도 밥을 먹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거의 종착지에 다가온다.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과물을 얻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3만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죽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사람은 반드시 또 죽는다라는 거죠. 이대로 죽기 억울하지 않습니까? 2만 일을 소비하고 만일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하고 싶은 거 꿈꿨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대로 정말 소멸되어 가는 내 인생이 너무나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정리하는 시점에 그때 그거를 할 걸, 어떤 그 인생에 있어서
숙제로 내가 이루지 못한 거를 숙제로 남기는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선택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밀린 숙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내 운명은, 남은 내 운명은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결정한 것을 꾸준하게 지치지 않고 일관되게 앞으로 밀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당신은 최고의 리더입니까? 우리 가끔이 아니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세미나 때마다 얘기를 많이 하죠. 박청자 스포서님, 뭐 김고은 리더님, 유경란 리더님, 최인숙 리더님, 양미경 리더님, 안시현 리더님, 그런 큰 리더들이 내 파트너였으면 좋겠다. 그런 꿈들 많이 꾸시죠. 제가 결론 내릴게요. 꿈 깨세요.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크게 성공하신 큰 리더들, 그들이 과연 처음부터 그런 리더였느냐. 그렇게 봤을 때 그런 큰 리더를 내가 품을 수 있고 평범한 사람을 큰 리더로 변모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은 절대 안 생긴다.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 큰 리더가 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리더가 돼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막연하게 꿈꾸는 박청자, 편학범, 김고은, 유경란 이런 그 평범했던 주부들, 평범했던 사람들이 비범한 리더가 될 때 여러분의 그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꿈꾸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꿈꾸세요. 내가 어떻게 리더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지. 내 파트너가 훌륭한 파트너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생긴다. 그 예로 어, 시스템을 믿지 마라라고 썼는데 이 말을 쓸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잘못 전달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지금 여행 중이신 박청자 스폰서님이 전세기 타고 날라와서 저를 혼내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시스템을 하고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라라고 그냥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를 했는데 뜬금없이 시스템을 믿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내가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결단이 우선이지 시스템이 내 파트너를 리더로 만들어줄 거라는 기대를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미나든 로컬이든 여러 가지 그 흔히 말하는 그 시스템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 조연들이에요. 내가 그 시스템 속에서 변화되는 게 우선이지 내 파트너를 시스템 속에 집어만 넣어놓기만 하면 내 파트너가 큰 리더가 될 거라는 착각을 버리시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시스템을 활용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활용을 하셔야지 내 파트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시스템을 활용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내 파트너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은 항상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활용을 하셔야지. 이거를 잘못 해석하시면 이렇게 돼요. 나는 늘 시스템에 있어. 모든 시스템에 플러그인 돼 있어. 그리고 다이어리도 열심히 적어. 그래서 떠도는 말이 시스템 좀비 다이어리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는 거죠. 시스템을 활용해서 철저하게 내가 성장한 아이템으로 장착을 내 몸에 장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가지고만 다니는 거예요. 시스템을. 그래서 시스템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스템 속에서 철저하게 내가 변화돼야 되지 시스템이 내 파트너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라고 믿고 세미나에 와라, RTS에 와라, 홈미팅에 와라, 2대1 미팅 해야 된다. 그렇게 파트너들에게 애걸복걸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변화되고 있다는 게 내 파트너 눈에 띈다면 파트너도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자와 친하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세미나라든가 보면은 이미 성공하신 분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막 얘기 나누고 담소도 나누고 하잖아요. 성공자들은요,
우리말에 그 사자성어에 유유상종이라고 있어요.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모여요. 내가 성공자가 아니면 성공자는 나하고 같이 가까이 지내기를 원치 않아요. 냉정하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큰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뭐 큰 성공자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정말 뭐 사업적으로 유능하지도 않고 뭐 경제적으로도 유능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으면 간단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면 더 높은 성공자, 더 크게 성공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어 하지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라고 이 얘기를 쓴 거예요. 내가 박청자 스폰서님하고 사진도 찍고 얘기 나누고 이거를 마치 내가 성공자인 것처럼 착각하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나도 시간 속에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으로 내가 변해가는 결단이 우선이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부터 박청자 스폰서님하고 왼수지간 되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쓰면서 이게 잘못 전달이 되면 안 되겠는데라는 생각도 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변화고 나의 성공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라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공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성공의 길로 가는데 우리는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와 내 성공으로 가는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그거를 뿌리칠 수 있는 태안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이 9시 반이라는 시간은 모르긴 몰라도 TV에서 드라마를 할 시간이겠죠. 드라마도 우리 많은 사람들하고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드라마도 이게 한 번씩 봐줘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처음부터. 근데 어떤 사람은 뭐 휴일날 몰아치기로 막 이렇게 재방송이라 그러나 그 시리즈물 같은 거 요즘 많이 나오죠. 한 번에 뭐 3편, 4편씩 몰아서 보기도 하신다는데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해안을 가지셔. 이게 유혹인지 내 성공의 어떤 디딤돌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걸 구분하지 않고 만약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걸로 시간을 허비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후회하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결정을 내렸으면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이 내린 결정은 불변이에요. 그 결정을 그대로 밀고 나가세요. 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그때 그럴 걸, 지난번에 이걸 선택할 걸, 저걸 결정할 걸,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루틴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굳이 거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아침 10시에 미팅 잡기, 오후 1시에 미팅 잡기, 3시에 미팅 잡기, 하루 3번, 4번이 힘들면 단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그 루틴을 만드셨으면 꾸준히 밀고 나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게 가장 최선이고 가장 최상의 선택을 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만의 성공의 어떤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멋지지는 않지만 단순하고 심플하지만 그 루틴을 통해서 성공의 어떤 결과물을 가진다면 최소한 100명이 여러분의 그 성공 노하우를 따라 할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떠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명 정도가 그걸 따라 하는데 제가 지금 보건대 가장 최근에 성공하신 우리 그 이지 다이아몬드님, 그다음에 강영심 다이아몬드님, 여기 아주 블루오션이에요. 그분의 파트너들 중에서는 아직 100개의 자리가 남아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바로 스폰서님한테 문자 하세요. 상위 스폰서님이든 뭐 직 스폰서님이 상관없어요. 스폰서님의 몇 번째 다이아몬드는 제 겁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세요.
이지 다이아몬드님이나 우리 강영식 다이아몬드님 쪽은 아주 지금 블루오션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상위 다이아몬드가 박청자 선생님이에요. 거기는 레드오션이에요. 지금 다이아몬드가 너무 많아요. 지금 뭐 한 50번째 언저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스폰서님의 자리가 많이 남아있을 때 빨리 선점을 하세요. 스폰서님, 뭐, 예를 들어서 3번 자리는 제 겁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 3번 자리는 제 거니까 아무한테도 양보하지 마시라고 스폰서님한테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어, 우리는 이미 목표를 설정하는데도 다 방법도 다 알아요. 이 책에서 많은 어떤 그 성공자들의 책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도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공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공자하고 친하다고 인맥 자랑하지 마시고 어, 내가 그 성공한 인맥이 한번 돼보시는 건 어때요? 나처럼 하라고 당당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제는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우리 그 그로잉업 그룹 리더님들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미 올바른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거, 어떠한 것들이 지금 해야 될 것들이 이제는 서서히 정리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우리는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할 거예요. 다음 주에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기를 말씀드리면서 아시죠? 우리 그룹의 새로운 문화를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루틴을. 우리 그룹, 그로잉업 그룹은 이제는 웃으면서 엄지척 아시죠? 특히 우리 카메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김지훈 스폰서님 항상 낮은 데서 바삐 움직이시는 잘 찾아보셔야지 보입니다. 우리 김지훈 스폰서님은 항상 낮은 데 계시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고 우리 김지훈 스폰서님을 만나시면 엄지척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전체 종료하겠습니다.